미드웨이 해전의 전반전까지는 우세를 점하고 있던 일본군. 전세가 기울어지는 순간은 단 5분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공격을 성공시키지도 못하면서 공격과 도주를 반복하는 노틸러스를 추격하기 위해 일본군 함대의 진영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순간부터 말이죠. 미군은 이때까지 확실히 밀리고 있었습니다. 호넷과 엔터프라이즈, 요크타운의 새 항공모함 중 요크타운의 항공대를 제외하고는 모든 항공대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고, 일단 일본군 미드웨이 전선의 우위는 제로센에게서 제공권을 빼앗긴 탓이 크고, 호넷과 엔터프라이즈의 항공대원들은 제로센에게 대항하지 못해서 폭격기들을 지키지 못했지만, 요크타운은 좀 상황이 달랐어요. 제로센에 대항하기 위해 타치위브 전술을 만든 창시자 존 S 타치 소령이 탑승하고 있었고, 타치위브 전술을 익힌 요크타운의 파일럿들은 제로센을 상대로 쉽게 당하지 않았고, 애초에 미군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미드웨이 섬에 일본군을 끌어들였던 사실을 잊고 있지 않으시겠죠? 미군은 얼마 되지도 않는 전력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뽑을 수 있는 타이밍까지 기다렸다가 일본이 쉴 틈도 주지 않고 연이은 총공세를 퍼부은 탓에 일본 항공대도 연료, 탄환이 떨어져 가기에 보급이 필요했고, 타치위브 전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와일드캣 부대에게 일본의 주력 항공대는 보급도 받지 못해서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놈의 노틸러스를 잡겠다고 일본군 함대의 진영이 다 망가져 있어서 레이더와 무전기 성능이 빈약한 일본 항공대는 보급을 받기 위해 일본군 함선을 찾기가 매우 힘들어졌고, 그리고 노틸러스를 따라다니다 뒤처진 아라시의 항적이 마침 근처에 있다가 연료가 떨어져갈 때쯤 본대로 보급을 위해 귀환하려고 하던 돈틀리스 폭격대에 의해서 발견됩니다. 아라시가 남긴 항적을 따라가 일본 함대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낸 돈틀리스 부대, 그리고 쏟아지는 폭탄들. 그때 제로센은 요크타운의 내격기들과 전투를 하느라 먼 발치에서 은빛의 폭포수가 쏟아지는 걸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돈틀리스가 쏟아낸 50여 발의 폭탄이 항공모함 카가를 덮습니다. 약 10발 정도가 피격되었으나 유효타는 4발 정도. 하지만 이 4발 정도의 유효타로도 충분한 위력이 나왔죠. 카가의 함대 안에 있던 연료와 폭탄들이 연쇄 폭발을 일으켜서 순식간에 카가는 불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탑승하고 있던 일본군 지휘관 10명이 순식간에 몰살됐고, 지휘를 이어받은 장교가 지휘하겠다고 퇴한 명령도 내리지 않고 병사들 냅두고 혼자 탈출해서 오도 가도 못하고 명령을 기다리는 일본군 병사 811명이 그대로 전사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카가가 개박살나는 걸 지켜본 아카기의 함대, 이미 한번 대규모 폭격을 진행한 돈틀리스 폭격대가 선해에서 이탈하고, 아카기 앞에 있던 건 돈틀리스 단 3기 3대가 있었는데, 아카기의 함정은 설마 폭격기 3대로 호위 함대도 없이 덤벼올까? 그러진 않을 거다 라고 방심을 하지만 덤볐습니다. 예, 단 3기로 항공모함을 치러 갔다고요. 아무 대비도 없이 있다가 당황하며 돈틀리스 3기의 공격을 대공포와 긴급 회피로 저지하며 버텨보려 했지만 기어이 아카기의 항교에 폭탄이 한 발 명중됩니다. 아카기 역시 카가처럼 함선 내부의 연료와 포탄 등에 의해 연쇄 폭발을 일으켰고, 어이없게 항공모함 2척이 날아가 버린 일본, 그리고 뒤이어 엔터프라이즈의 항공대와 교전 중이던 소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요크타운의 폭격대가 합류했고, 그 덕분에 요크타운은 위치를 발각돼서 결국 3발의 폭탄을 맞고 큰 타격을 입습니다. 하지만 이미 체스터 니미츠 제독이 전장이 마무리되어가는 상황이라 판단하고 산호의 해전 때부터 입은 데미지가 컸던 요크타운은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 판단을 하고 공격받기 전에 연쇄 폭발을 일으킬 만한 폭탄이나 인화물질을 모두 바다에 버린 후였습니다. 덕분에 1차 공격을 받고도
30분 정도 만에 최소한의 기능은 할 수 있을 만큼은 수리가 가능했고, 정상적이라면 요크타운이 곧 침몰할 거라고 생각해 타겟을 엔터프라이즈로 변경한 일본군. 여기서 크나큰 실수를 하는데, 여기서 일본의 정찰기가 겉보기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요크타운을 아예 다른 항공모함으로 오인하고 다시 총공세를 가하여서 2차 공격으로 인해서 요크타운은 이제 진짜로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항공모함을 두 척이나 잡았다고 오판했고, 근교의 엔터프라이즈 하나만 주력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일본군 병사들에게 다음 석양이 질 때 확실히 기습 기회가 온다며 식사와 휴식의 시간을 줬습니다. 병사들도 긴장이 풀어졌는지 쌓인 피로들과 풀린 긴장감을 감당하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 대치하고 있던 엔터프라이즈의 호넷이 합류. 요크타운이 침몰 전에 띄운 정찰기가 히리를 발견했고, 엔터프라이즈, 호넷, 그리고 돌아갈 함대를 잃은 요크타운의 항공대가 모두 합류해서 히리를 향해 날아갑니다. 긴장이 풀어진 일본군은 뒤늦게 이를 발견하지만 전투태세에 들어가기엔 너무 늦었고, 4발의 폭격이 모두 히류의 함수 부분에 명중했습니다. 덕분에 4분의 1이 완전히 개박살난 히류. 속도가 느린 본틀리스는 히류가 이미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히류 주변의 전함들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항공모함이 2척밖에 없는 미군은 구축함 순양함까지 가진 일본군의 해상 전력이 아직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날이 밝을 때까지 도주하기로 결정. 일본군도 처음에 곧장 미국을 추격하기 시작했으나 본대가 500km나 떨어져 있었던 점과 미국이 유인하듯이 거리를 벌리고 있는 점이 왠지 찝찝하다고 판단돼서 추격을 중단하고 6월 5일에 미드웨이에 대한 공격을 중단한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퇴각 소식을 전해들은 미군은 항공모함 한 척이라도 소중할 때라 가라앉고 있던 요크타운을 인양해서 수리하려고 하지만 퇴각 명령을 늦게 전달받은 일본군 잠수함 한 채에게 발각되어서 2발의 어뢰를 맞고 완전히 침몰하게 됩니다. 하지만 산호해 해전부터 큰 피해를 입어서 당장 사용이 가능하냐 마냐 말이 많던 요크타운이 이 정도로 활약해준 건 정말 고마운 일이었고, 일본군은 산호해 해전 때 요크타운을 침몰시킬 수 있었는데도 큰 타격을 주었다는 것만 확인하고 그냥 보내줬었던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됩니다. 이 미드웨이 해전으로 인해 미국은 태평양의 제해권을 지켜냈고, 이로 인해 대규모 전투의 경험치를 습득함과 동시에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한 압도적인 무기를 양적으로 질적으로 세계 1위의 군사력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줄 만큼 생산할 시간을 벌었기에 이로부터 딱 1년 후에 전무후무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순식간에 2차 세계대전을 끝낼 준비를 합니다.